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7월 6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연준이 강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지속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로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이 아침에 출발은 좀 무겁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스피가 0.16%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출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락폭을 늘려갔고 또 이제 장 중간에 아시아권의 증시가 동반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가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이렇다 할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채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66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423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551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56.29포인트, 어제보다 0.88%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한 0.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지만 그러고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권을 오르내리다가 오후 되면서 좀 낙폭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은 115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350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4588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좀 낙폭이 코스닥이 깊습니다. 그래서 870.53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무려 2.32%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지금 연 3일째 계속해서 음봉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5일, 10일, 20일은 물론이고 60일까지도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와도 제한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도 오늘 비교적 큰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이제 환율은 1300원 90전, 어제보다 2원 30전이 오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도 팔고 기관도 팔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 760억 순매수, SK 하이닉스 123억 순매수, 삼성 SDI 46억 순매수, 현대차 139억, 기아 304억 순매수, 네이버를 243억 순매수, 카카오도 283억 순매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팔았습니다.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이런 건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오늘 산 거는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팔았어요. 반도체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 26억 순매수한 거 말고는 현대차 20억, 기아도 팔았습니다. 네이버를 기관이 559억을 순매수했고 카카오도 80억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현대차 139억 20억, 그 다음에 네이버 243억 559억, 카카오 283억 80억 이렇게 세 종목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에코프로 BM은 오늘 외국인이 79억을 순매수했고요. 에코프로는 47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LNF도 6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모두 팔았습니다. 380억, 289억, 215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세 종목을 전부 순매수를 하면서 기관과 개인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면 정말 오랜만에
인터넷 플랫폼, 우리가 그 네카오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좀 크게 움직이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4.83%, 카카오도 4.2%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죠. 최저점 임박했다는 뭐 그런 거 하나,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실적이 기대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AI 탑재에 대한 또 기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근데 이거 뭐 사실 상한가가도 물려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매매 시그널을 잘 보고 그 매매 시그널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한은 좀 빨리 흥분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자동차, 오늘 뭐 오른 게 몇 개 안 되지만 그나마 자동차하고 자동차 일부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이, 그건 뭐 여러분 그 보도에서 나왔지만 테슬라, GM, 도요타 뭐 이런 하여튼 자동차 그 주요 메이커들의 신차 판매가 계속 늘어났다. 이제 이런 거 하고, 현대차, 기아도 상반기 수출 역대 최고를 보였잖아요. 그런 이제 실적 호조. 그래서 2분기에 현대차, 기아 영업이익이 상장사 중에서 1, 2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쪽. 그러다 보니까 전방 산업인 자동차 완성차가 좋으니까 이제 후방 산업인 부품주 이런 것들도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오늘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도 일부 움직였어요. 물론 일부입니다. 타이어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2분기에 좀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 자동차가 잘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어 가격 판가가 인상됐잖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자동차들이 그 휠이 커지니까 그 고인치 타이어 있잖아요. 옛날엔 막 18 막 이렇게도 컸는데 요새는 막 20, 22인치 막 이렇게 이제 커지니까 그것들이 이제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중 확대로 판매 물량이 좀 부실한 것을 만회하고 있다. 그리고 뭐 운임비라든지 또 그 원재료, 고무죠. 이런 것들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영향도 있다. 이래서 오늘 이제 타이어 중에 일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별 종목으로는 오늘 이제 풍국 주정, 이거는 이제 중국이 수출 제한한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게르마늄 가스, 이거 대체품인 아르곤 가스를 풍국 주정이 만든다. 이래가지고 오늘 좀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GS건설, 이거 여러분 뭐 보도에서 다 아시지만 그 인천 검단에 있는 그 아파트가 그 주차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전면 재시공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거의 뭐 20% 육박하는 19.47%나 하락하는 큰 폭의 하락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클리 옵션이나 이런 파생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좀 신났을 겁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하면 신날 게 없지만 제대로 한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재밌었고,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서 더더욱 오늘 편차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제 연준의 그 강성 유지이라는 부담을 안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이제 중국 부담감이 거기에 더해지면서 아시아권 시장이 그대로 급락을 했고, 우리도 이제 그 아시아권 시장 급락 안에 그 속해 있었다. 그래도 비교적 뭐 딴 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선전했다. 뭐 니케이는 2.7%나 빠지고요. 대만도 뭐 만만치 않게 빠지고, 뭐 홍콩 말할 것도 없고, 홍콩 뭐 대만도 1.73 정도 빠졌네요. 오늘은 이제 특징을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이번에 그 공개된 그 FOMC 회의록은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연준 위원들이 뭐 모두 강성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정도는 뭐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욕 시장 정도의 반응,
뉴욕 시장에서 나타난 그 반응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리즈너블한 거죠. 그러니까 다우가 뭐 마이너스 0.38, S&P 500이 뭐 0.2% 마이너스, 그다음에 나스닥이 0.18 정도 밀리는 거, 뭐 이 정도가 사실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안고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 우리는 이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이런 이제 복병을 만나면서 뭐 홍콩은 그냥 대번에 3% 이상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아시아권 전체 시장이 휘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생각보다 큰 이제 곤욕을 치른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시작부터 우리가 이제 알고 시작한 것 중에는 이런 거죠. 연준이 그 추가적인 금년에 추가적인 2번의 인상을 더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하고의 싸움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강성 기조에 대한 부담은 이제 우리가 안고 있었던 거, 그거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가 중국은행의 신용 등급을 강등해 버렸어요. 그거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죠. 홍콩 증시가 추락하는데. 그러니까 홍콩 증시가 빠지니까 이게 아시아 시장 전체로 전파되면서 오늘 이제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맥을 못 쓰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중국의 그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그렇게 되고 결국 그거는 뭘로 이어지냐 하면 중국의 이제 부동산에 대한 디폴트 우려. 거기 부동산과 연관된 이제 정부펀드들 뭐 이런 것들 우려. 뭐 이런 거가 이제 증폭이 되면서 시장을 밑으로 밀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AI 많이 얘기했던 챗 GPT를 포함한 그 AI 그 챗봇의 이용자가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처음에 붐 불어서 막 했다가 이용자가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는 자료가 오늘 이제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스쿨 회원분들께는 텔레그램으로 이제 보내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한번 훅 하고 일어났다가 이제 이게 쿨다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AI 때문에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그게 이제 반도체 전반에 대한 힘을 불어넣는데, 이제 그게 오히려 반도체 이렇게 AI 사용자가 챗봇 사용자가 줄게 되면 이게 반도체가 또 고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가 한꺼번에 오늘 이제 몰려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아시아권 시장을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중국 뭐 부양책 실망감, 부동산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뭐 다. 그런데 이제 뭐 골드만삭스가 중국은행의 신용 등급 강등을 왜 꼭 오늘 이 시점에서 했을까? 마침 자넷 옐렌 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이랑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골드만삭스가 중국은행 신용 등급을 강등했어요. 이건 뭐 제가 너무 민감하게 보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합리적으로 좀 되게, 야, 이거 왜 하필이면 지금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뭐 나중에 뭐 갑자기 뭐 중국 어려운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 그게 아니더라도 의사록이 발표된 후에 시장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동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 결국은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자꾸만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하고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동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연준의 얘기대로 나면 2번을 더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한 5.75%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금년에 이제 도달치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뭐 피벗, 그러니까 이제 뭐 금리를 인하를 검토해야 되는가, 이건 완전 물건 나간 겁니다. 예, 당분간은 뭐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10년 국채 금리가
거의 4%에 육박했어요. 3.934 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어제 많이 올랐어요. 바짝 다가섰는데 만약에 이 10년 국채 금리가 4% 넘어가면 주시장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채권만 사도 4%를 받는데 수익률이. 그러니까 위험자산인 상대적으로 주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도 이제는 연준이 금리를 오르는데 우리만 마냥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3.5% 기준금리 3.5%인데 이게 최소한도 3.75나 뭐 4% 이 정도는 가야 된단 말입니다. 미국만 올리는데 우리 계속 안 올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동안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상당히 쉽지 않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이제 커졌어요. 쉽지 않다는 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제 지금 뭐 PF 관련해서 이제 새마을금고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게 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사 뭐 이런 순서대로 굉장히 연체율이 높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역전세 문제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우리도 금리가 올라가면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안 올릴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 투자하는 우리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느냐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것들은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다 걱정해 오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미 걱정해 오던 게,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팍 돌출되는 악재가 나오면 시장이 쇼크를 크게 먹지만 이미 다 여러 차례 얘기되고 여러 차례 우려하고 한 것들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큼이나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까, 얼마큼이나 빠질까,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시장에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일정 부분 뭐 사람의 자기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투자 패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금을 일정 부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회는 빠져야 오니까 안 빠지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빠져야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빠지면 산다? 무조건 산다? 그건 아니죠. 빠졌다가 이게 돌면서 매수 시그널을 줄 텐데. 근데 사실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한번 푹 빠져갖고 매수 시그널 줘도 겁나서 못 사요. 근데 사실은 그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시장이 뭐 영원히 망가지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잘 보고 있다가 이런 매수 시그널이 오면 제대로 그 원칙대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거를 마음 한쪽에 갖고 계셔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어저께 이렇게 짚어드린 4-5개 그 섹터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차피 죽었다 뜨면 그것밖에 갈 수가 없다. 우리 시장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 이런 것들이니까 그것들은 아주 급격하게 빠져서 매도 시그널을 주지 않을 때는 일단 보유 종목은 잘 관리하고 간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가끔 쓰는 말로 호랑이가 먹이를 이렇게 노리듯이 호시탐탐 진짜 잘 시장을 보면서 이제 기다려야지 우리가 정확한 매수 시그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려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시장이 빠지고 하면은 늘 일반적으로는 무서워 뭐 이거 주식 뭐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바로 그 다음 스텝이 사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랬어요, 시장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다 예측하고 우려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회가 또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 정확한 우리가 그 매수 시점을 다시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긴축하고 막 이런다 그래서 영원히 긴축해서 뭐 막 시장이 엉망되고 뭐 영원히 시장이 망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실제로 사야 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겁먹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다 예견된, 예측했던 상황 중에 하나니까,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황으로,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포착되느냐, 이걸 노리는 게,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긍정적인 사고 안 한다고 그래도 뭐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낙천주의자가 잘합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또한 나한텐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어차피 올라가면 우리 시장에서는 그것들밖에 갈 수가 없다. 이건 제가 이제 이틀에 걸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오늘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